지금 시장을 보면 분명히 강한데 뭔가 좀 이상하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흥미진진한 퍼즐의 핵심을 크리스 베론의 분석을 통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현재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한번 짚어보죠.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근본적인 질문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 전략가 크리스 베론이 주목하고 있는 핵심 퍼즐인데요. 시장은 분명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분위기나 언론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단 말이죠.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베론은 이 현상을 멜트업이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무슨 투기적인 광풍이 불어서 미친 듯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마치 아이스크림이 서서히 녹아내리듯이 변동성은 낮은데 아주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장세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베론이 정말 흥미로운 점을 짚어내는데요. 바로 이런 차분한 강세가 사실은 시장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아주 튼튼하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도 있죠. 원래 9월은 계절적으로 약세장이야. 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베론은 그런 단기적인 요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또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를 보세요. 은행, 소비재, 산업재처럼 경제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들이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힘이 지금 시장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잔물결보다는 이 거대한 흐름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퍼즐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재밌게도 베론은 그 해답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곳에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우리가 시선을 주식시장이라는 틀 안에서만 둘 게 아니라 그 바깥으로 더 넓은 그림으로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은 눈에 잘 안 띌 수 있지만 사실은 시장의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훨씬 더 강력한 선행지표들을 봐야 한다는 뜻이죠. 그 첫 번째 핵심 단서가 바로 닥터 쿠퍼, 즉 구리입니다. 구리는 예전부터 글로벌 제조업이나 건설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진단해주는 의사 같다고 해서 이런 별명이 붙었죠. 그런데 최근 구리 가격 움직임을 보면요. 오랫동안 갇혀있던 박스권을 뚫고 위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서는 호주 달러입니다. 갑자기 웬 호주 달러냐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호주는 대표적인 원자재 수출국이죠. 그래서 호주 달러는 상품 통화, 즉 원자재 가격과 흐름을 같이 하는 통화로 불립니다. 특히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수요나 전 세계 무역량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건 글로벌 교역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꿈틀대는 구리 가격과 강세를 보이는 호주 달러. 이제 이 단서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 베론이 제시하는 핵심 태제입니다. 시장의 관심이 이제 미국 혼자 잘 나간다는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 경제가 다 함께 회복하는, 즉 글로벌 성장 재가속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분석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아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시장을 지배했던 이야기는 뭐였죠? 바로 미국 예외주였습니다. 다른 나라 경제는 다 힘들어도 미국만큼은 강하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여러 신흥시장, 나아가 전 세계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동반 성장이라는 새로운 시나리오로 시장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 이 변화가 갖는 의미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요. 이런 변화의 조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재 섹터가 S&P 500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2%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글로벌 성장이라는 테마가 아직은 시장의 대세가 아닌 아주 초기 단계에 있다는 명확한 증거죠.
그럼 이 새로운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여러 시장의 동력들이 어떻게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스스로를 강화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기업들 비용이 늘어나서 결국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하지만 베로는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합니다. 핵심은 원자재 관련 주식만 오르는 게 아니라 소비재 관련 주식도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이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라는 파이 자체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아주 건강한 수요 중심의 성장 신호라는 거죠. 베론이 제시하는 세 가지 핵심 투자 테마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연결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면서 구리 같은 원자재 수요가 늘어납니다. 두 번째, AI 같은 엄청난 기술 혁신이 데이터 센터나 전력망 같은 거대한 현실 세계의 인프라 투자를 이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2단계에서 만들어진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가 결국 우리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면서 이 선순환의 고리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분석을 들어보니까 꽤 그럴듯하죠. 그럼 이 새로운 이야기가 정말 현실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엄청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연준, 페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경제가 막 회복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타이밍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돈은 더 많이 풀리고 실물 경제는 회복되고 그야말로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완벽한 골디락스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지표들을 정말 눈여겨봐야 합니다. 미국의 소비가 계속해서 튼튼하게 버텨주는지, 중국의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지표가 정말 살아나는지,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경기 민감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고 나가는지 말이죠. 바로 이 데이터들이 글로벌 성장이라는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판가름해줄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글로벌 성장이 정말로 본격화된다면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브레이크만 밟아왔던 연준이 오히려 그 성장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엑셀을 밟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